안녕하세요. 데이터 정보 플랫폼 1파트에서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필립입니다. 클릭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플로우 어널리시스와 베이시안 A/B 테스트를 개발하면서 오픈소스인 클릭하우스에 기여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클릭하우스는 무엇일까요? 이프카카오 2020에서 클릭하우스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 해당 영상을 한번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클릭하우스 메인 커미터 알렉세이가 클릭하우스를 짧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Hi, I am Alexey, developer of ClickHouse. ClickHouse is open source distributed analytical database. It is fast, easy to use, and reliable. ClickHouse has wonderful developers community with more than 500,000 contributors and 19,000 stars on GitHub. And now I would like to welcome the next speaker, who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contributors of ClickHouse. He has made large amount of contributions, including improvements for funnel analysis, improvements for Bloom filter index, a function for A/B testing, and many more. So welcome, Philip, or Achim Bab, as his name on GitHub. 방금 알렉세이가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흐름 분석은 사용자의 페이지나 이벤트의 이동 흐름에 대한 경로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림처럼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진입해서 샵 페이지를 거쳐 아이템 페이지로 이동하는 일련의 흐름을 표현하기 때문에 흐름 분석이라고 합니다. 흐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정 페이지를 방문한 다음 사이트를 떠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해당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는 적색 신호입니다. 아래는 동일한 서비스의 PC와 모바일 페이지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품 목록을 노출하는 페이지인데 모바일의 이탈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본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기까지 어떤 행동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서치 이후에 구매한 이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봐서 해당 페이지는 사고자 하는 물품을 미리 정하고 접속한 사용자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 분석을 위해 클릭하우스에 시퀀스 넥스트 노드 기능을 만들어서 오픈소스에 기여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21.7 버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시퀀스 넥스트 노드는 집계 함수로 작성되었고 함수 시그니처는 이와 같습니다. 탐색 방향과 기준점을 설정하고 알고자 하는 이벤트 흐름을 인자로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 1은 홈에서 아이템 페이지로 이동했고 사용자 2는 홈에서 샵 페이지로, 사용자 3은 홈에서 샵 페이지를 거쳐 카트 페이지로 이동한 데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용자들의 시작 페이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퀀스 넥스트 노드 집계 함수의 탐색 방향에는 forward를, 기준점에는 head를 설정해서 SQL 구문을 실행하면 각 사용자의 시작 페이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 페이지인 홈을 이벤트에 넣어서 호출합니다. 그럼 집계 함수는 홈의 다음 페이지를 리턴합니다. 계속해서 이동 흐름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벤트에 홈과 샵을 넣어서 호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의 페이지 흐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분석 기능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클릭하우스의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샤드로 구성되는데요. 시퀀스 넥스 노드는 집계 함수라 클러스터에 속한 여러 개의 샤드에서 데이터를 취합해 병합합니다. 사용자의 쿼리를 받은 이니시에이터 노드는 쿼리를 변형해서 각각의 다른 샤드에게 전달합니다. 개별 샤드는 로컬 데이터를 집계해서 인터미디엇 스테이트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샤드의 인터미디엇 스테이트는 병합을 위해서 이니시에이터 노드에게 보내지고
이니시에이터 노드는 이를 병합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근데 클러스터 규모가 작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성능에 큰 영향을 줄 만큼 느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클러스터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어떨까요? 머지에 한한 샤드가 많아질수록 이니시에이터 노드의 부담은 커지고 성능상 병목 지점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산하는 방식에 따라 특정 유형의 쿼리에서는 머지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샤딩 키와 그룹핑 키가 유저 아이디로 동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샤드 1은 사용자 그룹 A의 데이터를, 샤드 2는 사용자 그룹 B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병합하더라도 실제로 내부에서 그룹 A와 그룹 B의 데이터는 서로 병합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용자 그룹이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가 겹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머지하지 않고 바로 사용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쿼리의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클릭하우스의 애그리게이션 쿼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Distributed Group by No Merge 옵션을 1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니시에이터 노드에서 머지하면서 손실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클러스터 환경에서 10초 정도 소요되던 쿼리를 해당 옵션을 적용해서 1, 2초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옵션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샤딩 키와 그룹핑 키가 동일할 때 해당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머지 단계를 건너뛴다면 올바른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플로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A/B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A/B 테스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A와 B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용자들을 임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게 서로 다른 변형을 제시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클릭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 A그룹에게는 50% 할인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B그룹에게는 1+1 할인이라는 문구의 버튼을 노출하고 두 그룹 간의 클릭 레이트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A/B 테스트 방법은 대표적으로 프리퀀티스트 방식과 베이지안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베이지안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프리퀀티스트 방식은 샘플 사이즈를 미리 고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의 것이라서 당시의 통계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샘플 크기를 고정해야 했습니다. 만일 샘플 사이즈를 100만으로 고정했다면 인터넷 환경에서 하루 만에 100만 개를 다 모을 수 있는데요. 테스트 결과가 유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안에 모인 데이터는 우연에 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테스트 그룹과 통제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할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A가 B보다 좋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통계적으로 A가 좋을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프리퀀티스트 방식은 A가 더 좋을 것임을 95% 신뢰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베이지안 방식은 통계적으로 좋을 확률은 99.9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직관적인가요? 신뢰 수준과 p-밸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좋을 확률만 보여주는 것이 더 직관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베이지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토마스 베이지에 의해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베이지 이론은 두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베이지 확률론 해석에 따르면 베이지 정리는 사전 확률로부터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다룰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데요. 사전 확률이란 특정 사상이 일어나기 전의 확률을 뜻합니다. 베이지 추론에서 관측자가 관측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임의의 사건이나 불확실한 명제의 사후 확률은 관련 증거나 배경을 고려한 후 할당되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베이지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런 와중에 초콜릿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확률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유 불충분의 원리를 따라서 50%씩의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콜릿을 받았을 때 진심일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마음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초콜릿을 줄 확률을 조사합니다. 앙케이트 조사 결과 관심 있는 상대에게 초콜릿을 줄 조건부 확률은 40%입니다. 그러면 초콜릿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 사후 확률은 얼마일까요? 베이지 이론은 사전 확률과 관련 증거를 모아서 사후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 확률이란 관심이 있을 확률이고 관련 증거는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얻어낸 관심이 있을 때 초콜릿을 줄 확률입니다. 베이지 정리의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봅시다. 공식을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 맞추고 앞서 구한 확률 값을 공식에 대입하면 66% 확률로 상대방이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평소에도 친구 이상의 관심을 가진 것 같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사전 확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관심이 있을 사전 확률을 70%라고 가정합시다. 사전 확률이 변했기 때문에 결과값도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93% 확률을 얻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지 이론을 A-B 테스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식을 활용할 것입니다. 문구 변경에 의한 클릭스루 레이트의 변화에 베이지안 A-B 테스트를 적용해 봅시다. A와 B 그룹으로 나눠서 50% 할인과 1+1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버튼을 보여주고 더 나은 결과를 찾는 실험입니다. 문구가 적힌 버튼을 클릭하는 확률의 분포는 클릭했다와 클릭하지 않았다의 두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아까의 공식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후 확률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는 사건의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사전 확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균등한 분포를 하나 가져다가 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멀라이징 팩터인데 이것은 확률의 총합을 1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얻어낸 것을 조합해서 사후 확률 분포 계산식을 만듭니다. 이 식을 전개해서 풀어내면 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앞선 연구자들이 정리해 놓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것들인데 계산을 편하게 해줍니다. 사전 확률 분포가 베타 분포일 때 라이클리후드가 이항 분포라면 사후 확률 분포도 베타 분포를 따릅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전의 확률 분포를 풀어볼게요. 사전 확률 분포로 균등한 베타 분포를 사용할 것이고 클릭률은 이상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베타 분포는 모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는데 이 중에서 알파와 베타가 모두 1인 경우 균등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 분포는 알파와 베타를 1로 가지는 베타 분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후 확률을 구해봅시다.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리 정리를 따르면 1 플러스 k와 1 마이너스 k 플러스 n의 모수를 가지는 베타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n과 k는 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노출수와 클릭수입니다. 저희 부서가 사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베이지안 A-B 테스트의 결과 테이블입니다. 관측 데이터의 CTR은 베리에이션 1이 0.64% 향상되었고 베리에이션 2는 마이너스 0.32%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직관적으로 베리에이션 1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는 실험의 결과일 뿐이고 실제의 결과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실제로 더 좋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베이지안 이론을 이용해서 구한 확률 분포를 통해 비교하면 베리에이션 1이 더 좋을 확률은 99.94%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은 클릭하우스에 베이지 AB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PR을 보냈고 작년 8월 릴리즈에 포함되었으니 관심 있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실험으로 얻은 관측 데이터를 베이지 AB 함수의 인자로 넘기면 제이슨 포맷으로 각각의 베리에이션이 좋을 가능성을 계산해서 반환합니다. 제가 오늘 오픈소스에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플로우 어널리시스와 베이지안 AB 테스트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클릭하우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저희 부서는 언제나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들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